제가 구글에 이직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앞으로 우리 회사나 모든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했던 그 제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세상에 딱 나온 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뭐 역시 구글 다니길 잘했다. 이직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만든 에이전트는 뭐냐면 월요일마다 우리 그 팀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 보고 자료를 매번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제 팀 보고 그 자료를 만든 에이전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요일 아침 9시에 컴퓨터 켜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들어가서 그 에이전트 들어간 다음에 걔한테 오늘 미팅 보고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걔가 이렇게 답변 바로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저희 팀방 그 구글 닥스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쓰셨던 저는 왜 이렇게 대충 쓰냐고 뭐라 하셨는데 저도 참고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최준은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AI 브렉퍼스트, 이번에는 올 하반기 가장 큰 어나운스먼트였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젠미디어 세션 때 만났던 맹국재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재님. 안녕하세요, 준우님. 오랜만에 오셨지만 또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커스터머 엔지니어라는 역할로 일하고 있는 맹국재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기업에 도입하고 비즈니스 혁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일단 한마디로 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한마디로 정의하면 업무 환경을 위한 새로운 AI의 진입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을 위한 진입점.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개인용 챗봇에 좀 더 머물러 계신 것 같긴 한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의 뒤에 기업이라는 뜻의 엔터프라이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서 이 제미나이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환경이 이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앱 환경과 가장 다른 점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저쪽에 있고 내 문서는 이쪽에 있고 또 내가 이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쓰는 툴은 또 여기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제미나이를 쓰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을 알고 기업 환경에서도 이제 제미나이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다른 그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은 사실 데이터 사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개발자라고 하게 되면은 월요일 아침에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지금 어사인 돼가지고 할당돼가지고 지금 제가 트래킹하면서 열심히 고쳐야 될 버그 리스트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지라라는 툴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고쳐야 될 버그 리스트들 중에서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부터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구글 지메일로 와가지고 그 리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팀장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가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단순히 하나의 예인 거고 하나의 도구만 사용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획 문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기획 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도 봤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라인 티켓도 봤다가 또 콘플루언스의 위키 문서도 봤다가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도 엄청 많이 뺏기고 뭔가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구글은 예전부터 업무 환경에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제품도 있었지만 그거랑 더불어 이번에는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한 제품을 만들어서 데이터 사일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구들이 흩뿌려져 있다는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환경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도 잘 지켜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플랫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일로가 해결이 되고 좀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컴퓨터를 사면은 Alt 탭 이 부분이 항상 먼저 까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쓸 그런 경우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작업 문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찾기가 정말 어렵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제 매번 다른 창을 넘나들어야 되니까 Alt 탭 눌러가면서 맨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연결된 다양한 데이터 커넥터들, 예를 들면 뭐 내 문서는 지금 MS 오피스 365에 있다라든지 버그 관련된 이슈는 지라에 있다라든지 그게 어디에 있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냥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냥 검색만 딱 하게 되면은 제가 찾아야 될 문서의 소스들을 출처까지 완벽하게 확인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되게 통합적이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되게 멋있는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게 예전부터 저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딱 이렇게 론칭이 됐는지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되던 게 됐는지 아니면은 이런 게 사실 시장에서 새로 나온 그런 수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얼마 전에 원래는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앱이 챗GPT였어요. 근데 나노바나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노바나나를 쓰고 싶어서 제미나이 너무 많이 다운로드를 받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이제는 앱스토어의 상위 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미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만큼 제미나이가 엄청 유명해졌고 그만큼 나노바나나를 바탕으로 한 되게 다양한 모델들 있잖아요. 저희 제미나이 2.5 모델들. 사실 나노바나나 모델의 정식 이름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모델인 건데 그처럼 이제 저희의 모델 성능이 엄청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기존엔 사실은 모델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건 그냥 거뜬히 제미나이 모델로 아주 그냥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모델의 진보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일 것 같아요. 모델의 진보가 돼서 기존에 좀 안 됐었던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다. 특히 이제 그 멀티모달리티가 제미나이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욱재님 제미나이가 가장 좋은 점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멀티모달리티. 왜냐하면 제미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코드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긴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모델들보다도 항상 이미지를 봐도 이미지를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도 잘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에서 문서는 이미지로 된 것들도 많고 표로 된 것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모달리티가 굉장히 기본에 받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미나이가 잘 지원하다 보니까 제미나이의 성능 자체도 엄청 획기적으로 올라갔는데 멀티모달리티로 제미나이가 품을 수 있는 제미나이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단은 그런 모델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제 우리가 약간 자신 있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당장 도입해서 쓰세요라고 말할 정도의 일단 폼이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바뀌었다는 건데 제가 이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젠AI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다 막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젠AI를 열심히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젠AI를 실제로 일하는 거에 도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3단계를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내가 채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도와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초안 짜줘라든지 뭐 우리 이런 팟캐스트 하는 거 대본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1단계로 되게 초기적인 작업이었고 2단계는 뭐였냐면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LLM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결국은 자기가 학습했던 기간까지의 지식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 정보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루시네이션도 없애고 지금의 최신 정보를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RAG라는 기술을 도입하는 게 핵심인 건데 특히 기업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딘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RAG들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거가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RAG를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도구들이 통합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3단계의 플랫폼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없었고 구글에도 없었었는데 제가 구글에 이직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앞으로 우리 회사나 모든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했던 그 제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세상에 딱 나온 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뭐 역시 구글 다니길 잘했다. 이직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요즘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랑 같이 꼭 들리는 게 막 에이전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들리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방금 말씀에 설명해 주신 그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면 끝이었고, 근데 프롬프트 입력하는 걸로 부족하니까 그 RAG를 써가지고 내가 이 제미나이가 답변할 때 부족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대답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로 와서는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가 된 거거든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에이전트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기의 필요한 도구들을 호출해서 정보들을 가져오고 마지막 그걸 정리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단계가 에이전트인 건데, 이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들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어떤 뭐 날씨 같은 정보는 사실 뭐 데이터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플랫폼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인 거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를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에이전트 제일 잘 만들고 잘하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에이전트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딥리서치. 딥리서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와이 언어가 갑자기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제가 하와이 언어를 갑자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전혀 모르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얘한테,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하와이안 언어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빠르고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딥리서치 에이전트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연구 계획을 세워요. 맹국제의 계획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 계획을 세우고, 그 연구 계획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제 가져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구글 검색을 직접 스스로 에이전트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어의 뭐 어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어를 잘 배울 때 도움이 되는 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글 검색으로 잘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통합된 답변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거를 논문처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딥 리서치 에이전트를 일할 때 진짜 많이 쓰는데, 준우님을 제가 처음 보는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은 준우님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가야지만 제가 그 비즈니스 맥락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회사가 너무 많고 또 제가 전혀 모르는 회사를 제가 미팅을 가야 될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딥 리서치 가가지고, 나는 구글의 AI 커스터머 엔지니어 맹욱재인데 나는 이 회사랑 미팅을 할 예정이고 이런 주제로 할 건데 이 회사랑 생산적인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너가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걔가 쭉 하고 논문을 써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들만 잡아가지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뭔가 이메일을 써주고 막 티켓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2년이나 5년에 걸쳐서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다 자기가 실험 계획을 만들고 자료 조사까지 그런 걸 다 해서 결과물을 내주는 그런 엄청난 역량을 가진 것들도 가지고 있네요. 사실 그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에이전트들의 종류예요. 에이전트가 크게 4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구글이 만든 에이전트. 구글에서 자신있게 만들어서 그냥 쓰세요라고 하는 구글의 최고 에이전트. 방금 말씀드린 딥리서치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었을 때 이 와이프한테 아기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파티 같은 걸 꾸며준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 100개가 자기가 각각 막 이 파티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막 세워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토너먼트로 서로 또 제미나이가 그걸 평가를 해요. 이 아이디어 중에서 얘가 더 좋아 하면은 결승전까지 올라가가지고 탑 10의 딱 아이디어만 보고 내가 요 아이디어 내가 골라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도 있고 데이터 인사이트 에이전트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정말 구글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에이전트들이 바로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에이전트, 사용자 맞춤형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에이전트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든 에이전트는 뭐냐면 월요일마다 우리 그 팀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 보고 자료를 매번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팀 보고 그 자료를 만드는 에이전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제가 일주일 동안 참여했던 미팅, 구글 캘린더에 남아있는 미팅 기록,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들, 그것들을 데이터 소스로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이슈가 되는 일, 앞으로 팔로우업이 필요한 일, 이런 것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월요일 아침 9시에 컴퓨터 켜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들어가서 그 에이전트 들어간 다음에 걔한테 오늘 미팅 보고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걔가 이렇게 답변 바로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저희 팀방 그 구글 닥스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쓰셨던 저는 왜 이렇게 대충 쓰냐고 뭐라 하셨는데 저도 참고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데일리 리포트라고 이제 매일 업무를 어떤 걸 했는지 정리하는 그런 에이전트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만 쓰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전사에 계신 분들한테 뿌렸거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뿌렸는데 써보시고 다른 분들 저한테 정말 좋다고 피드백도 주시고 특히 거기서 제일 하이라이트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팔로우업이 필요한 부분을 얘가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랑 주고받던 이메일이랑 캘린더 보고서 요 내용은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딱 투두 리스트를 마지막에 딱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어떤 메일 보낼지 아니면 고객이랑 미팅 잡을 때 어떻게 얘기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쭉 읽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특히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런 걸 놓치면 또 큰 이슈가 생길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나서 까먹을 수 있지만 고객은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되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한데 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메일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게 제가 잠깐 쉬는 동안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케팅 하시는 저희 동료도 엄청나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실 텐데 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쓰시면 뭐 가지고 계신 데이터 이때까지 했던 거 아니면은 저 최근에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구글 서치 막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되게 팬시한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 듣다 생각이 났는데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들을 원래 코드로 짜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코드를 몰라도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디자이너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키고 프롬프트로 내가 이런 에이전트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냥 그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인사팀에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예전 같았으면 코드를 몰라가지고 만들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리소스가 없어서요 뭐 이런 얘기 맨날 들어가지고 맨날 못 만들어주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요즘에 원래 연초부터 에이전틱 에라 막 이런 에이전틱의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는 진짜 에이전트들이 많이 좀 생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하면 구글이 만든 에이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에이전트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회사에 배포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파트너들이 만든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구글이랑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수의 파트너 회사들 예를 들면은 엑센추어, 뭐 PwC, 세일즈포스, SAP 같은 회사들에서 만든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을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인테그레이트 하면은 거기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잘 빌드된 그 서비스를 쓰고 있을 때 엄청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가져와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든 에이전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뭐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파트너들이 만든 에이전트 같은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을 더 고퀄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죠. 들어보니까 파트너분들의 네임만 들어도 되게 멋진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럼 욱재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만든 거를 욱재님이 에이전트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디자이너로 저도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걸로 이제
우리가 같은 기업에 있을 땐 당연히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에이전트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인증된 파트너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인증된 파트너가 되시는 게 먼저실 거고요. 네. 인증된 파트너가 되고 나서는 그 만들어주시는 그런 에이전트들 저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 파트너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인증된 파트너가 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만든 에이전트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고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걸 쓸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구글이 만들어준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그런 파트너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런 이슈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구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진짜 그냥 뭐 개인이 쓸 때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기업 환경에서는 할루시네이션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사장님 막 화를 엄청 내시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기업 환경에서는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라운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딩은 아까 말한 그 RAG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근거해서 답변을 만든다라는 거에 그 근거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라운딩이라고 말하는 거고 결국 이제 그라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소스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라운딩을 하는 거거든요. 검색을 가장 잘하는 회사는 구글인가요? 당연히 구글이죠. 당연히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검색 기술들이 그라운딩에 총 집합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에 있는 문서들을 그라운딩 소스로 넣을 때도 저희가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도 높은 소스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보가 필요하면 어디다 검색하겠어? 구글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라운딩이들 구글 서치라고 해가지고 구글 검색 엔진을 알아서 얘가 에이전트 스스로 갔다가 검색을 지가 해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답변을 만드는 것까지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구글은 무서운 게 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맵스도 있어가지고 지리 정보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네. 또 그 외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그라운딩에 소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기업의 할루시네이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은 그라운딩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러한 그라운딩은 구글이 수십 년에 걸쳐 최고의 명성을 쌓아올린 그 구글의 검색 기술을 집어넣은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는 것과 가까운 정말 정확도 높은 문서들을 만들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미나이를 쓰면서 그 제미나이 답변을 보고 사실 거기에 인용된 링크들도 같이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도 그런 기능을 해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링킹이 될 때 기업 입장에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MS36을 쓰고 있는 고객들 분들의 그런 데이터들도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면은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당연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쓰심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다는 점. 구글 되게 배려심이 깊네요. 그쵸. MS365까지 이렇게 다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미나이 쓰고 싶으면 와서 무조건 써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시 어떻게 쓰는지 좀 제너럴한 예시를 많이 들어주셔서 좀 도움이 됐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도메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지 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했던 과정을 제가 실제로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사용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팟캐스트라는 마케팅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본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딥리서치부터 키는 거죠.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된다? 에이전트부터 일단 찾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에이전트부터 찾아서 딥리서치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딥리서치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글 클라우드 AI 커스텀 엔지니어인데 내가 최준호님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걸 진행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어렵지 않은 단어로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 위주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논문 같은 보고서를 뽑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기업의 사례들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업 사례 소개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 문서에는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맞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제미나이 앱에서 했을 때랑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저희 내부 회사 문서들이 섞여 있는 것에서 했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 레퍼런스 자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돼서 나와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도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저런 거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본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그런 것들을 찍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확실히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그런 일들을 되게 스마트하고 빠른 시간에 좋은 퀄리티를 내는 그런 결과를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욱재님의 그런 결과를 거기서 나온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월요일날 팀 보고를 위해서 공유 문서에다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할 일과 앞으로 있을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려면 이메일 쭉 뒤져가면서 내가 월요일날 무슨 이메일 받았었고 화요일날 무슨 이메일 받았었고 이 미팅 때 무슨 얘기 했었었고 그거 하면서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적고 하는 거잖아요. 준우님이 그거를 짧게 적고 싶어서 짧게 적은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알죠. 이게 그쵸. 너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짧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에이전트를 쓰면 에이전트는 일목요연하게 나보다 길게 딱 필요한 내용까지 딱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하면 좋은 거죠. 저도 다음 주에는 좀 더 괜찮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쓰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 예를 들면 뭐 젠미디아 이런 걸 가지고 코딩을 좀 많이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제미나이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도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바이브 코딩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까지 소개는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라고 저희 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코딩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들어왔습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묶여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코딩하는 것들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그냥 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에서 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개발 통합 환경 ID라고 하죠. 뭐 VS 코드나 약간 이런 것들의 커서나 이런 데 붙여서 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 그런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의 생산성을 끄집어 높이는 것까지도 저희가 당연히 고려해서 같이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확실히 이제 제가 Alt 탭을 눌러야 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타이틀에서 사실 자신감을 좀 느낄 수 있긴 한데 저희가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데이터 너네가 학습할 거지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기업이 사용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또 구글은 어떻게 그것들을 디펜스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도 미팅 가면은 그 질문 항상 듣는데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약관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저희는 절대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게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시고 저희한테 소송을 거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절대로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것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모델들이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서 결과를 제공을 할 때는 그 모델의 가중치라고 하는 그 웨이시 프로즌된 상태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추론만 해서 결과를 주는 거거든요. 얘가 마치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그걸 학습해가지고 업데이트되는 게 전혀 아니라 이미 학습을 마친 모델의 가중치를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학습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하고 저희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괜히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고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그런 학습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깅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팀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뭐 CMAC이라든지 저희가 암호화하는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종단 간의 변환 과정에 있을 때 그런 순간에서도 저희가 암호화를 거쳐서 하도록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어떤 보안 규정이라든지 어떤 기존에 맞춰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 기업에서 조금 마음 놓고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실제로 좀 들여다 보면은 B2C에서는 막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있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실제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가이드를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노트북 LM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잖아요. 우리가 B2C에서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노트북 LM에는 지원하는 파일 형식 중에 PPT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for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노트북 LM에서는 그게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그런 문서를 올려가지고 작업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저희가 그거를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인이 그냥 사용하는 노트북 LM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LM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업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의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노트북 LM을 뭐 엔터프라이즈 쓰실 수도 있지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쓰시면 같이 쓰실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티어를 두어가지고 제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지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굉장히 최고급 기능까지 뭔가 쿼타, 약간 사용량에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프론트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상담원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약간 업무를 하실 때 바로바로 검색해서 쓰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기능이 아니라 필요 기능만 갖춰가지고 하고 가격도 한 유저당 뭐 15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마지막은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기능, 복잡 다단한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쿼타의 사용량을 좀 더 원활히 줘가지고 하루에 여러 번 쓰면서도 문제가 없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에디션을 갖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회사 상황에 맞는 유스 케이스나 그 다음에 재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 제미나이 관련된 것들을 쓰다 보면은 이런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러 많이 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네. 좀 정리를 해보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알트 탭을 누를 필요가 없는 그런 뭔가 데이터들의 사일로가 극복된 여러 가지 내가 가진 데이터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런 데이터 소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구글이 만든 에이전트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내가 만든 에이전트, 뭐 파트너가 만든 에이전트 그런 것들을 좀 다 활용해서 실제로 뭐 업무 효율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보안 관점에서 뭐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쓰더라도 그것들은 확실히 보호가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로 이제 좀 더 어떻게 역량을 펼쳐야 될지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좀 더 좀 비용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AI 브렉퍼스트가 정말 저희가 이제 대장정을 좀 많이 뛰어왔잖아요. 그 중심에 욱재님이 계셔서 되게 인플루언서가 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해오면서 또 욱재님의 그런 감회라든지 좀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좋았던 거는 이 영상을 이제 그 부모님이나 장모님께 보내드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우리 아들 잘하는구나, 우리 사이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약간 효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 지난 시즌에서는 이제 제가 실제로 같이 일했던 고객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특별했었는데, 왜냐면은 일을 할 때는 실제로 그냥 일로만 만났으니까 뭐 친해지긴 하더라도 뭔가 그냥 일 얘기만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부족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도 있어요. 마지막 시즌에서는 이제 약간 대미를 장식하는 게 재미나 엔터프라이즈라서 좀 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글에서 만든 제품 같은 걸 가지고 고객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편집돼서 되게 좋은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된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욱재님처럼 욱재님 포함해서 지금 여기 촬영해 주시는 PD님이나 감독님이나 지금 또 준비해 주신 저희 사이드의 많은 분들 덕분에 매일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는데 이 AI 브렉퍼스트 그냥 틀어놓고 제가 출근하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즌 2에서 같이 해주셨던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저희 사실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개도 들으면서 좀 좋았고, 얼마 전에 했었던 보틀벙커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잘 몰랐던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저런 게 있구나 또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를 너무 잘 해주시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I 브렉퍼스트로 시즌 1, 2, 3를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로 나중에 해보겠지만, 욱재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구글이 생각하는 그런 내년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AI가 이렇게 진행될 건지, 트렌드가 발생할 건지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올해 AI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베팅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등이 구글이고, 구글이 막 한 69%, 7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밑에 그록도 있고, XAI도 있고, 오픈AI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가 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 올해 5월 그 구글 I.O.를 발표하는 기점으로부터 이제 확 구글이 1등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확 증가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히 내년에도 이어지고 그냥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냥 구글이 AI 먹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구글 딥마인드에 너무 훌륭한 연구자들도 있지만 그거를 만들면 구글 제품에 일단 바로 깔 수가 있어요. 바로 도입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제품을 바로 개선할 수도 있고 모델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품에서부터 뭐 트레이닝, TPU까지 포함해서 그 AI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AI에서는 구글이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계속 제네AI도 계속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내년 가보면은 뭐 3.0, 3.5 계속 모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진짜로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한 3.5쯤 되면 평정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의 나노 바나나, 그러니까 3.5 이미지 제너레이션 정도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포토샵이라는 게 그냥 없어졌을 것 같고, 그냥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한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I.O. 때 뭐 또 이렇게 안경도 쓰고 네.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구글이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미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미나이 1.5 로보틱스가 나왔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다음은 로봇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갈 건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구글이 가장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욱재님 덕분에 저도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준우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매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서 뭔가 또 론칭이 나오고 사실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것을 따라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나와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에이전트라고 할 만한 에이전트 진짜 저는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구글인 것 같고 그리고 늘 잘하는 게 또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투자를 또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노벨상을 5명이나 이렇게 배출한 것처럼 지금 저희조차도 상상할 수 없고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또 새롭게 나오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국제님의 AI 브렉퍼스트를 이어오시면서 했었던 그런 소감과 앞으로 또 내년에 기대되는 그런 것들도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브렉퍼스트를 잘 꾸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찾아서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꾸려주셔서 저 AI 브렉퍼스트를 잘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블랙버스 테이크 하나.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해볼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